이재명 부동산 정책 첫 발표. 시니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30년 동안 일해서 번 돈, 집 한 채도 못 사는 세상이라면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바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단 하루 만에 집값이 멈췄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전격적인 대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진짜 부자들을 겨냥한 것일까요? 아니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무너뜨린 것일까요? 1. 6억 룰. 수도권 서민에게 닫힌 문. 이제 수도권에서는 집을 사더라도 대출은 최대 6억까지만 가능합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10억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이건 사실상 현금 없으면 집 사지 마세요라는 이야기와 다름없습니다. 결국 대출 없이도 살 수 있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2. 다주택자는 대출 영원. 그러나 웃는 사람은 다주택자에게는 아예 대출 자체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오히려 그들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자산을 축적한 그들은 대출 없이도 투자할 수 있고 시장이 얼어붙은 틈을 타 헐값에 매물을 사들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전세 끼고 집 사는 것도 금지. 예전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방식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세입자를 받기 전에 잔금을 본인 돈으로 먼저 치러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전세 레버리지 전략이 막혔다는 뜻이고, 이는 곧바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 상실로 이어집니다. 4.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까? 공급은 여전히 부족.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5년간 25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절차 간소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지금 당장 서울의 주택 공급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26년, 2027년엔 입주 물량이 1만 세대 이하로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공급은 늦고 대출은 막히고 누가 피해를 볼까요? 5. 시니어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 이제 시니어 세대가 자녀에게 내 집 마련을 도와주려 해도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워졌습니다. 반대로 보유 중인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구매자가 대출을 못 받아 거래가 끊기는 상황도 생깁니다. 자산은 있는데 유동성이 없는 은퇴 세대에게 이 정책은 매우 부담스러운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6. 정부가 중국을 닮아간다? 중국도 과거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려다 경기 침체 우려의 규제를 풀며 부자들만 이익을 본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도 중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투기는 막지 못하고 실수요자만 고통받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 이번은 맛보기일 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책은 맛보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반응에 따라 더 강한 규제도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문제는 정책 발표와 시행 사이에 준비 시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당장 집을 사기로 한 사람들 중에는 계약금을 포기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8.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형끌 시대, 즉 형편에 맞춰 집을 사는 시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과거처럼 대출을 연끌해서 사는 방식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현금 흐름을 다시 점검하고 무리한 대출 계획은 피하고 정부 정책의 방향을 면밀히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번 정책이 정말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서민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책은 자산 격차를 더 벌리는 정책으로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내 자식이, 내 손주가 평생 집 한 채도 마련 못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함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